자, 요즘에 젊은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 참고하셔서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방 구하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복덕방에 찾아가셔서 이제 좋은 방을 내가 맞는 방을 구하시고 마음에 드셔서 이제 이사를 결정을 하셨다면 계약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럼 계약서를 쓸 때 가계약을 일단 하실 때 등기부 등본을 띱니다. 아까 제가 모를까봐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계약 때부터 전입신고를 일단 띄어요. 그리고 계약하는 당일날 또 다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한번 더 해봅니다. 등기소에 이 주소만 찍으면은 그 집에 대한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등기소에. 그거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은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쪽에 들어가셔서 등기부 열람을 하시고 계약 전에 집에 입주하기 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한번 열람을 하세요. 네, 헬리님. 그리고 난 다음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 열람을 한 번 더 하세요. 그럼 총 토탈 등기부 열람을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도 믿겠지만 중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전입신고 하기 전에 등기부 열람을 하시고 바로 가세요. 잔금을 치를 때 잔금을 치르고 거의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요. 근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는데 잔금을 다 치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3시 50분? 막 이래요. 3시 4, 50분에 이제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동사무소가 문 닫기 바로 전 시간에 계약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손해를 안 볼 수 있어요. 어떤 악덕 주인들은 전입신고를 미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3시 50분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늦게 오후에 써요. 그럼 동사무소가 4시에 끝나면은 3시 50분에 이렇게 이 전입신고가 되기 전에 돈을 은행에다 저당 잡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악덕한 주인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전에 서부법원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집이 넘어간 것 때문에 저희가 전입신고를 진짜 늦게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벌써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 집 담보로. 전입신고도 안 돼 있고 집 자체만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깨끗한 집이다 생각해서 3억짜리 집인데 거의 5억 원을 땅 지분 때문에 5억을 오를 것 시세까지 대비해서 5억을 대출을 해줘서 은행도 손해봤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은 딸리셨어요. 그 은행에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자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큰 손해 없이 손해는 보긴 했지만 큰 손해까지는 안 보고 다행히도 이렇게 큰 피해를 안 봤는데 가끔가다가 악덕한 주인을 만나면은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전입신고를 그 다음날 전입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동사무소가 닫기 전에 닫을 때쯤 계약을 하고 은행권에서는 3시 50분쯤 계약이 끝나서 그분이 동사무소를 못 가는 시간에 거의 내일 하지 뭐 하고 전입신고를 내일 합니다. 잔금을 다 치르고. 그리고 이사를 들어가는데 이사 들어가기 전에 전입신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하시고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 있어요. 계약서만 있으면. 계약서가 있어서 이제 주소만 치면은 간단하게 열람이 되니까 그거는 확인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좀 많은 피해 사례들을 막을 수 있어요. 요즘에 이 집값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은행 시간에 맞춰서 동사무소 닫는 시간에 일부러 계약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피해 사례를 많이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계약서만 가지고 이사 전에도 전입신고를 하시고 잔금 치르시면서 등기부 열람을 한 번 더 해보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대한의 피해 사례를 막을 수 있고요. 이런 집주인들의 이런 횡포가 많이 있어서 제가 서부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집에 대한 피해 사례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나마 저희 말고도 저희가 집이 넘어갔던 건물이 있는데 그 지하에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의 그 외국인이라서 전입신고 등록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집은 그 돈 은행에서 저당 잡힌 돈과 그 집은 1억 1,000을 보증금으로 전세로 들어갔는데 다 날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아는 지인이 있으면 구분 F로 아는 친척분 있으면은 꼭 한국 사람이 하시길 바래요. 근데 이게 법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집을 계약을 할 때는 좀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약을 했으면은 당연히 이사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미리 계약서를 들고 가서 동사무소에다가 전입을 했겠죠. 근데 정말 악덕한 주인들이 그런 머릿수를 쓰는 경우가 생겨요. 은행하고는 딱 그 시간에 저당을 딱 잡혀서 이제 계약을 해서 대출을 다 받아 땡기고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못하는 시간이라 그 다음날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입신고를 일단 해요. 하고서는 내가 1순위야 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잘 살고 있다가 알랄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업용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차업용지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1순위인 줄 알고 있었는데 2순위를 밀려났는데 결국에는 1순위에 은행권이 이제 다들 은행권이 차업을 당해서 이제 집다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집다리는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법원에서 이제 처리 끝날 때까지 1년에서 1년 반이 걸려요. 그때까지는 월세를 안 내도 되기는 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인이 낙찰받아서 그 집이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는 월세는 안 내요. 근데 그만큼 보증금도 까먹었을 거고 이제 그 보증금 못 받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집값보다 대출 금액이 더 많다면 2순위를 밀리면은 그 남은 차액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집이 좀 안정권이어서 2순위를 밀렸다고 해도 한 10억짜리인데 은행 대출 3억에 내 돈이 2억이 있었다. 2억이 있으면은 5억이라는 여유 자금이 그분이 딱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백도나리님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처음부터 안 들으셨잖아요. 네, 전문 용어로 깡통 전세라고 하죠. 그런 집을. 여자야, 나 네 말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 그래? 이해가 안 돼? 예시를 쉽게 들어야 된다고? 반말로 하면서 할까? 아직 어리구나. 어리면 모를 수가 있어, 진짜. 난 겪어본 거는 안 겪어봐도 알고는 있었는데, 동생이 계약을 해가지고, 나도 본의 아니게 당하게 된 거였거든. 그니까, 백도야, 네가 전입신고를 하러 가려고 동사무소를 가려고 했는데 계약을 하고 동사무소를 갔어. 근데 동사무소가 문 닫았네. 근데 집주인은 네가 동사무소를 가고 있는 사이에 은행에서 저당을 다 잡혀버렸어. 집이 5억인데 한 4억을 땡겼어. 그러면은 또 1억이 남겠지. 그러면은 1억이 내가 남겠지라고 생각했는데 5억짜리 집이 4억이 잡혔는데 이자까지 잡혀서 있으면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은 4억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 3억 3천짜리 집인데 내가 살던 집이 2억 2천의 경매가 됐어. 그러면은 나머지 차액은 은행도 못 받는 거야. 그럼 나는 한 푼도 못 받아. 이해됐어? 집이 5억짜리라고 해도 경매가 넘어가면은 감가상각이 돼. 그러면은 5억짜리 집인데 3억에 낙찰되면은 3억에 낙찰되면은 2억이 여유분이 있었지만 이 값이 매겨지질 않는 거야. 경매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집에 살면서 이렇게 부동산적인 이 간단한 거는 아시면서 참고사항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은 인생에 한번 이런 우여곡절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집을 알아볼 때는 귀찮더라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한번 집 주소만 입력하면은 등기부 등본이 열람이 가능하니까 꼭 집 주소를 확인하셔서 몇 번이고, 3번도 솔직히 3번만 하는 것도 위험해요. 중간중간에 열람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잔금 치르기 전에 열람을 해보시고 바로 가서 전입신고를,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그날 하시면 됩니다. 이사 전에. 아셨죠?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소만 찍으면 돼요. 전입신고는 주소를 입력하는 거고, 확정일자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둘 다 해달라고 해야 돼요. 전입신고 하러 왔는데요 하면은 확정일자를 안 주는데, 계약서를 들고 가서, 집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하면은 이게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살다가 집주인이 대출 받았는지는 등기부 등본 떼보면 나와요. 살다가 집주인이 등기부 대출을 받았어도 내가 1순위면은 받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도 자기가 이제 차액으로 우리가 만약에 저당을 주인이 잡히게 되면은 내 보증금을 살려놓고 그 이외 거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면 아예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2순위를 밀렸다. 만약에 근데 집이 10억이야. 근데 은행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두 번째겠지. 근데 두 번째라도 안전빵은 대출이 한 1억 있다. 1억 있는데 집값은 6억이에요. 내 보증금은 2억 5천이야. 그러면은 그런 정선이면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안전선이에요. 2순위라고 해도. 근데 저당이 있는지는 부동산에서 조회해 주던데, 하지만 나는 이 집을 근저당까지 잡았어요. 여기 집 이사 올 때 이 집에 대한 근저당 설정까지 했거든요. 근데 근저당 설정은 내가 따로 사비를 줘야 돼요, 항상. 그래서 사비를 들여서 아무것도 없을 때 1순위로 근저당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근저당 설정도 하는 거예요. 근저당권은 이 집에 대한 내 지분이에요, 지분. 근데 확정일자만 1순위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저당 설정을 안 해도. 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은 2,500만원, 지방은 2,00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그래서 1순위, 2순위가 아니어도 3순위라고 해도 최우선 변제권 2,500만원까지는 서울권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광역시나 이 지방권에서는 2천만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2천만원 보증금을 3천만원을 서울에서 걸었어. 3천에 50짜리 집을 살았다.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권으로 2,500만원밖에 못 받고 500만원은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월 50이다. 그러면은 법적 절차에 있을 때까지 그 집을 안 빼고 월세를 안 주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500만원을 손해를 보지만
500만 원이면은 50만 원이니까 10달을 세를 안 내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집이 한번 법적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넘어갈 때까지는 한 1년에서 1년 반이 걸려요, 그 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 받고, 일단 월세 안 내면은, 월세 안 내면 500은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손해를 그나마 최소화했던 거였어요.